네, 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꾸며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도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리즈를 마련해 보았는데 월간 이동진에서 마련하는 랜선으로 떠나는 세계 영화 여행. 그동안 한 3권 정도의 영화 기행집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략 한 40개국이 넘는 나라들 영화 테마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가시기 어려운 곳들도 많이 갔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영화랑 결부돼서 갔기 때문에 많이 안 보셨던 그런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저만 보기도 아깝기도 하고, 이게 다 영상 자료가 남아있고, 또 제가 다 찍은 사진들도 있어서 이것을 모아서 여러분께 약간 특집성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앉아 계신데요. 네. 보이시죠? 네. 제가 이 빨간 안경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남는 것 중에서 알이 없는 것 2개를 저희가 오늘 특별히 방청객으로 모셨고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적절하게 리액션을 해주시면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기획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갔던 43개국의 어떤 수많은 영화 촬영지들 중에서, 아니, 이게 실제 영화 촬영지였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단 말이야? 세트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신기한, 여러분들이 가보시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소를 모아서 그중에서도 베스트 5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님 많이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랜선으로 영화를 같이 영화와 여행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위해서 파이아키아에서 이걸 이렇게 써먹는데요. 스크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독특한 곳,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곳, 그 중에 첫 번째 곳은 바로 마마미아랑 관련된 곳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맘마미아의 촬영지로 갈 텐데, 영화 맘마미아를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정말 저런 데가 있을까라는 데를 지금 가보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오늘 떠나려고 하는 곳은 스코펠로스라는 섬인데, 그리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에게해가 있지 않습니까? 에게해의 북동쪽에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가지 않는, 여기를 가려면 일단 제일 처음에 아테네를 가야 되겠죠, 그리스를. 한국에서 이제 뭐 직항으로 가실 수도 있고 다른 데를 거쳐갈 수도 있는데, 아테네에 도착하면 이 섬을 가기가 워낙 어려워서 조비행기를 다시 탑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아테네 공항에서 스코펠로스 섬 바로 옆에 있는 스키아토스라는 섬으로 국내선을 가는데, 이게 국내선 비행기예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뜹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섬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스키아토스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도 맘마미아를 찍긴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스팟으로 가기 위해서 스코펠로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섬 반대쪽에서 이 험준한 지형을 넘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 사이로 난 길도 이렇게 보이시죠? 네, 맘마미아에 실제로 나왔던 길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타고 여기서 있는 길을 향해서 저기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도착하기 직전이고 저기 보이는 곳이 있죠. 네, 이게 영화에 등장하는 그 소피, 그러니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연기했던 딸이 결혼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클라이맥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 평평한 여기서 기억나실 텐데 메릴 스트립이 아바의 노래 중에 더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는 노래를 너무 멋지게 부르잖아요. 창력과 표현력이 그쵸? 가슴을 후벼파더라고요. 메릴 스트립이 멋지게 부르고 나서 여기를 한 걸음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저기 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기오스 요하니스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겠지만 아기오스는 세인트란 뜻이고요. 그리스 말로. 요하니스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 요한. 다시 말하면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아기오스 요하니스, 그러니까 성 요한이라고 불렀던 어떤 그리스의 수도자가 있었고요. 험준한 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다가 암자를 짓고 스스로 거기서 수도사로서 경건하게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죠. 여기는 지금부터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계단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30개. 100개. 100개. 예, 5개. 오. 일일이 셌는데 5개만 더 쓸걸.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메릴 스트립이 노래를 끝나고 한 걸음에 올라가서 위에서 탁 내려다보는 장면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올라가면 너무 높아가지고 이 100세기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재밌는 것은 이 계단을 영화사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실제로 저 위에 암자나 이 환경들을 찍기 위해서 영화사에서 이 그리스 지방 당국의 허락을 받고 이 계단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현재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변 바닷물이 굉장히 맑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메릴 스트립이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를 다 본 상태에서 내려다보는 그 문입니다.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본 거예요. 다 들어가서 바깥쪽을 보면 이런 풍경인 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으로 설정되었던 실제 그 기도소, 예배당 같은 곳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장면까지만 여기를 보여주고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여기서 안 찍었고요. 세트장에서 따로 찍었어요.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구예요, 예배당에. 네, 이게 뭐 전형적인 이제 정교회의 풍경이죠. 여기서는 그리스 정교회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방명록이 있어가지고 썼는데,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여기 쓴 거 보이죠? 이동진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평화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고요. 휴먼 동진체네요. 그렇죠. 오늘 한 건 했어. 네, 신화에서 앞부분을 봤는데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섬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처음 본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쪽 약간 지붕 쪽에서 바라본 제가 온 길이에요. 저 꼬불꼬불한 길을 저 섬 반대편에서 저 엄청난 그 산악지형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제가 타고 온 택시거든요. 저 택시를 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최신 영화 제다보유 오션. 자, 이제 두 번째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 훨씬 더 인기 있는 영화이고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는 모두 9편 있지 않습니까? 약간 번외 로그원 같은 영화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70년대에 나왔던 혹은 80년대에 나왔던 오리지널 3부작이 있고 90년대에 나왔던 프리퀄 3부작이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나왔던 시퀄 3부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 촬영지들은 대부분 다 오리지널 3부작, 그 다음에 프리퀄 3부작에 나왔던 장소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장소를 이제 튀니지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요. 근데 이 튀니지를 실제로 남부지방을 여행하면서 조지 루카스가 처음 스타워즈를 계획할 때, 아, 외계 형성의 모습은 이 튀니지 남부 쪽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시각화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네. 마트마타에는 실제 호텔인데, 이게 영업을 합니다. 이름이 호텔 CD 드리스라는 곳인데 이게 영화 오리지널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의 집 그리고 농장으로 나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트를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호텔을 허락을 받고 그 호텔 안에서 풍경들을 찍은 거예요. 스타워즈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아예 위에 스타워즈라고 써 있죠. 이게 호텔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호텔 안의 풍경인데 저 맨 위쪽을 보세요. 저게 지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거 형태라고나 할까요? 땅을 판 다음에 다시 그 옆면을 벽 쪽을 파서 이런 방들을 만들었고요. 모스 아이슬리라는 곳으로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타투인 행성 중에서. 거기서 이제 칸티나라는 술집인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안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 사람도 죽고 막 이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개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냉정하게 술 마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 한솔로가 나왔던 맞죠. 한솔로가 루크를 만나러 왔었던 그 장면 그때 그 앞뒤에서 나왔던 실제 그 바 장면을 찍었던 그래서 위에는 스타워즈 바라고 써있죠. 네, 이 장면은 영화 속에서 루크가 자기 이제 숙부 부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에 중요하게 나왔던 오리지널 시리즈에 나왔던 그 방인데요. 저 위에 벽화는 역시 이 영화를 만든 그 제작팀에서 그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 70년대. 근데 그 1977년도에 영화를 찍으면서 그렸던 그 벽화를 지금까지 남겨두고 약간 관광지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것도 실제 있는 곳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그 오리지널 시리즈 말고 90년대에 나왔던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일대기를 다뤘던 프리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리퀄에서 아나킨 그 모자를 포함한 그 타투인 행성의 노예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나왔던 곳인데요. 이게 세트가 아니라 실제로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이 베르베르인들이 살았던 집 형태예요. 이런 것을 이제 크샤르라고 하는데 크샤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았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아파트 같다고 그럴까요? 이 구멍이 방이죠. 집 하나씩인 거죠. 각각 여기다 한 명씩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이런 형태로 사막에서 살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타투인 행성으로 설정한 이런 이 크사르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실제 튀니지에서 이름이 타타윈이에요. 타타윈에서 갖고 와서 외계 행성의 이름인 타투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튀니지의 실제 장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스타워즈에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건 또 다른 크사르예요. 실제로 이런 데 가보면 압도적인 어떤 그런 외계 풍광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극중에서 이 사막을 네. 우주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곳. 묘사를 했는데 그렇죠.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크사르의 또 다른 부분들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 현대미술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압도적으로 인상적인 튀니지 남부 쪽의 지역인데요. 실제 여기의 이름은 쇼텔 제리드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소금 사막이거든요. 영화에서는 루크가 드디어 나에게 온 이 거대한 소명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여기를 걸어다니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잖아요. 네. 타투인에는 태양이 두 개니까. 그런 장면을 찍었던 실제 장소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부의 또 다른 쪽이면서 영화에서 이제 오픈 세트로 가장 광대하게 만든 그런 사막 지형으로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화에서 이제 가장 압도적인, 여기 이제 관광지화 돼 있고요. 그러니까 90년대 시퀄을 찍기 위해서 혹은 오리지널을 찍기 위해서 지었던 대형 세트예요.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모스 에스파 영화에서 나왔던 타투인 행성의 도시죠. 그 도시의 일부인데 여기서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죠.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많은 건물들이죠. 네, 모스 에스파의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더 이상 이 영화를 안 찍으니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모래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안에는 모래들이 쌓여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 직업 정신 보세요. 왼손에 저 와중에 저 수첩 놓지 않는 저 메모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 옷을 현지에서 샀고요. 한 15,000원 정도에 샀는데 저 옷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사막 지형에서 가장 흔하게 입을 수 있는 통옷이에요. 크샤비아라는 전통 의상인데 조지 루카스가 저 옷을 보고 제다이의 복장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다이 복장의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스타워즈의 뿌리의 어떤 시각적인 핵심은 사실상 튀니지 남부지방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세 번째 영화는 더 폴입니다. 의외로 많이 안 보신 영화인데 진짜 강추드리고요. 영화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이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는 이제 영화 촬영지를 세계 곳곳에 40개국 넘는 데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촬영지에 관한 거의 끝판왕 같은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거의 한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감독의 고향, 타트렌 싱의 고향이 인도예요. 인도의 라자스탄 지역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사실상 한 2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곳인데 영화를 보면 저기가 실제로 있을까라는 곳인데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 당시에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길 가본 한국인이 제가 최초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아무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길 가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요. 현지에서도 그렇게까지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실제 이름은 찬드바오리라는 곳입니다. 더폴에 나오는 그 찬드바오리는 이제 우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대략 9세기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200년 전에 그 왕국 안에 있었던 그 우물인데 이 바깥의 풍경들이고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앞에 이제 왕의 거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바로 이제 압도적인 느낌이 있죠. 영화에서 보면 찰스 다윈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영국 그 찰스 다윈 진화론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 원숭이가 월레스라는 원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원숭이가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구나. 바로 거기에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원숭이가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런 총을 맞아가는 그 장면을 찍은 곳인데 여기서 이 병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적군들이 그 장면을 찍은 곳인데 이게 실제 있는 곳이죠. 한 1100년, 1200년 전에 여기 보면 이 계단이 모두 3500개래요. 그래서 엄청나는데 이게 우물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계단형 우물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이걸 이제 그냥 아예 기하학 무늬를 집중해서 한번 찍어본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밑에까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곳이죠. 이게 이제 우물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기이고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녹조류 같은 게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을 찍은 거고요. 네, 찬드바울의 우물 밑바닥이고 옆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많이 보던 사람. 네, 처럼 보이는데, 네, 진짜, 붉은 하나의 점이네요. 그쵸? 네, 이분은, 네, 접니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척 하지만, 뭐 뜨거워 죽겠는데 사진 언제 다 찍어? 이런 표정으로 제가 부탁을 했고요. 네, 당시에 10년 전에 제 모습이. 이제 찬드바울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 아바네리라는 마을인데 라자스탄주에 있는 곳인데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기차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네에 무슨 가려면 시골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차를 대절해서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한번 가보면 그에 값할 만큼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계단식 우물이나 팔레터가 인도 전역에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문화인 거고, 아까 그런 데는 이제 찬드바우리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건 흔하디흔한 동네의 팔레터예요. 그 찬드바우리를 가는 길에 만난 또 다른 팔레터인데 이 마을의 여성들이 지금 빨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은 실제 이름은 잔타르 만타르라는 곳인데 자이푸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도의 도시 중에 하나죠. 라자스탄주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하실 텐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중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인디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디언의 아내가 감금되어 있다가 허공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바로 그 장면에서 나왔던 그 장소이고요. 실제로는 18세기에 만든 천문대예요. 천문 관측을 위한 그런 건데 십수개의 이런 계단 건물들을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가 예를 들면 무슨 태양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천체의 관측을 위해서 만든 과학시설 같은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첨성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까?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색깔이라든지 어떤 모양 같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태양의 움직임 같은 것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스팟인 것 같고요. 보세요. 굉장히 멋지잖아요. 계단이라는 이런 모양들 같은 게. 네, 이걸 이렇게 찍으면 무슨 현대미술 같죠, 역시. 네, 바로 저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인디언 아내가 뛰어내려서 이제 죽는 곳으로 영화에서 설정된 그런 곳이고요. 직접 올라가고 싶었는데 올라갈 수는 없도록 현재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사실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겠죠. 거기도 이제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이제 쉰들러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의 일꾼으로 채용하는 척해서 처음엔 실제로 채용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일꾼들을 유대인으로 일부러 고용을 해서 그들을 빼돌려 목숨을 살려주게 되는 거대한 숭고한 일을 하잖아요. 그 공장이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 공장이 일반적으로는 관광객들이 갈 수가 없는데 제가 가서 바깥에 막 풍경들을 찍고 있으니까 그 공장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서 저랑 한참 얘기하시더니 그럼 내부도 보고 싶겠네? 따라와? 이렇게 해서 운 좋게 들어가서 보게 된 곳이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요제파 거리인데 이 요제파 거리에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유태인들이 막 거리로 몰려 나와서 나치들에 쫓기면서 이렇게 집단 수용되기 시작하는 그 쫓기는 장면을 찍었던 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쉰들러의 공장이에요. 쉰들러의 공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멀리서 찍었는데 그 앞에 풍경들이고요.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봐도 뭔가 좀 아, 톤이 다운돼 그러네요. 있네요, 되게. 예.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네. 흑백으로 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컬러이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런 도색이나 이런 거하고는 그 당시하고 좀 달라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위에 보시게 되면 잘 모르지만 뭐 파브리카라고 써 있는데 영어랑 비슷하니까 아마 팩토리일 거고 오스카 쉰들러 공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도 산업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오스카 쉰들러의 방입니다. 집무실입니다. Fischer, Ishmael Fischer. Toshef, Sharf.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니면 뭐 리뉴얼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칸이 나뉘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명록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저보고도 하나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로 전체는 거짓이다라고 써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나치든 무엇이든 게 전체주의의 어떤 폭력성과 포갑성을 보여준 정말 참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 경계하는 말로 떠올라서 전체는 거짓이다라고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는 당시에 그 공장과 부속 건물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없어진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재현해서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역시 벽에 포스터 걸려 있죠. 영화에도 보시게 되면 이 뒤뜰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영화 속 장면하고는 약간 다른데 여기서도 영화 속에서 무슨 이렇게 자동차 같은 장면들도 나오고 해서 극중에 등장했던 공장 뒤편 부분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 안 들을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 가면 또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참담해지기도 하는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가 독일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아우슈비츠라고 안 하고 오시비행침이라고 하는데 지역 이름이에요. 그걸 이제 독일어로는 아우슈비츠라고 부르고 폴란드 사람들은 오시비행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여기에 수용되었던 유태인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이런 철문 같은 걸 다 그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노동이 자유를 만들리라라는 슬프기도 하면서 어떤 인간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저 아르바이트에서 B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B자를 일부러 위에 B자를 크게 만들고 밑에를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다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너희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섞어서 아르바이트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슬픈 뒷얘기들도 있는데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너무 숭고한 말인데 그런 말을 써먹으면서 만든 것은 정작 강제 수용소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역설적인 것이죠. 아우슈비츠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사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의 초소들이 있고 넘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외곽이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이런 속에서 물론 이제 이런 건물에 감금되기도 하고 다른 쪽에 감금되기도 했었는데 수용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내부의 복도 모습들이고요. 아우슈비츠의 복도에 지금 약간 기념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일일이 그 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기념관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우슈비츠 곳곳에 있는 참극의 어떤 장소에다가 이 내방객들이 이렇게 헌화를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곳 중에 한 곳을 찍은 거고요. 여기는 시체를 소각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꽃을 바친 곳은. 이게 두 번째 만든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비르케나우라는 수용소. 보통 아까 그것은 이제 보통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라고 말을 하는데 비르케나우 두 번째 수용소인데 여기가 더 참담했다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열차를 타고 수용돼가지고 수용소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 저 비르케나우 수용소 안으로 이 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유태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밖에 저게 보이게 되면 아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통곡을 했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막사 중에 이제 하나 남아있는 목조 쪽을 안에 들어가서 본 건데요. 이게 일종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아마 3층 침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마구간이거든요. 이 막사 하나마다 말을 50마리씩 원래는 수용했대요. 근데 그 말들을 빼고 사람을 수용을 했는데 사람을 400명을 넣었답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사람 8명이 말 한 마리 목숨 정도밖에 취급을 받지 않았던 그런 강제 노동과 수용되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개토 지역에 있는 광장인데 이 광장의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수용소로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돼서 마지막으로 기차를 타기 직전에 모여 있었던 곳, 실제 장소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이 광장에 그렇게 끌려갔던 유태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일종의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추념하고 애도하기 위한 33개의 빈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 빈 광장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태인들이 끌려가기 직전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의자를 들고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빈 의자만 놔둔 거죠. 다 죽고. 그랬을 때 그 빈 의자를 형상화하는 그 당시의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방식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5군데 중에 제일 가기 쉬운 곳. 가봤어요. 네. 아, 가봤어요? 대만은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여기도 가봤어요? 단수이. 단수이 가보셨어요? 네. 저희 바꾸시죠? 네. 단수이는 가봤지만 여기는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할 수 없는 비밀 많은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단수이를 가기 위해서는 타이페이에서 이제 북쪽으로 전철을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바이샤완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찍은 이 북부 쪽 해안의 도시가 바로 이제 단수이인데, 단수이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한 40분 가야 돼요. 굉장히 멀죠. 근데 여기 이름은 바이샤완이라는 곳이고요. 딱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영화에서 가장 로맨틱한 여러 번 나오잖아요. 게륜미가 자전거를 타고 네, 앞에서는 이제 타고. 주거지 이렇게 바퀴를 굴리고 해서 두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해주는 집을 데려다주는 그 장소인데 직접 가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안에 이렇게 한적한 산책로 목조 다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무엇보다도 이건 영화를 따라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갔을 때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동네 흔한 산책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본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게 영화 여행의 어떤 묘미라고 할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바다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저기 보면 옆에 방파석들이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누구나 갈 수 있는 가보셨어요 여기도? 학교. 아, 네. 가보셨어요? 주변에. 단장고등학교. 네. 네. 단수위에 가시게 되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갈 수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술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라고 하죠. 네, 이게 영화에서 계속 나오게 됐던 메인 건물입니다. 진짜 예쁘다. 예쁘죠? 네. 여기 굉장히 건물이 이쁘고 또 예술학교라서 그런지 아이들도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장면들도 나오고 옆에 특히 이제 그 회랑처럼 보여지는 저 왼쪽에 있는 저 복도가 계속 영화에서 등장해서 두 사람이 대화했던 그 길입니다. 역시 그 단장고등학교 곳곳의 풍경인데 예술고등학교인지 굉장히 교정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재밌죠. 네, 여기는 이제 전리대학교라고 진리대학교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계륜미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주걸륜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잖아요. 상담 같은 걸 한다든지 혹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옆에 뒤에 와서 이렇게 깜짝 놀리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을 찍고 럭비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걸 찍었던 아까 그 단장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전리대학교고요. 그 앞에 있는 그 대예배당인데 소문에 따르면 이 안에서 이제 그 음악당 장면을 찍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그 인터넷 소문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영화에서 럭비를 했던 그런 장소들이고요. 전리대학교 바로 이 부분에서 앉아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딱 기억나죠? 네. 도시락 먹으면서 이 장소 찾느라고 영화를 대조해 가면서 제가 가서 찍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가 막 쏟아질 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전거 뒤에 주걸륜이 그 계륜미를 태우고 가는 그 픽업하는 기억나시죠? 그 장소를 찍은 그 전리대학교 근처의 길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편의 영화를 여행과 함께 소개해 드렸고요. 이 5편의 영화들 스타워즈 시리즈를 합쳐서 전부 다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더폴이라는 영화를 많이 못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어 여러분들, 네, 인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파이어! 키야! 그건 또 잘하